그럼 오늘도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글 하나를 준비했거든. 저 최대호 작가님 글 중에 하나인데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을 미래의 모습을 걱정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위해서 살자. 오늘이 좋으면 모든 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나도 고등학생 때 그랬던 것 같은 게 좀 그날그날의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뤘던 것 같아. 나중에 대학 가면 이거 해야지, 수능 끝난 다음에 이거 해야지 하고 지금을 마치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순간을 그 나중만을 위한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았나 싶어. 근데 오늘 지금 내가 보내는 이 하루도 내 인생의 일부잖아. 그리고 진짜로 저렇게 미래의 모습을 걱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에 10%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래. 그러니까 벌써부터 너희들이 너무 미래에 대한 준비로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 아쉬운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좀 오늘 하루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으면 그 하루만을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오늘은 반짝이 문제 남은 거 풀고 그리고 우리 삼각함수라는 새로운 단원까지 한번 시작을 해보자. A가 1보다 큰 실수 A가 있었고 그 A라는 애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리고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a가 있었어.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로그 함수 두 개가 a, b라는 두 점에서 만났대. 그리고 그 선분 a, b의 중점이 존재해서 그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위에 있다 지나간다 무슨 뜻이야?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따가 중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걸 직선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지.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좀 구해달래. 그러니까 이 문제 보자마자 아마 지금 두 개의 로그 함수를 줬고 그 두 개의 로그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났다 그랬고 그 만나는 점을 구해야지 그 다음 단계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럼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라는 거 결국 교점인 거고 우리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뭐였지? 두 식을 연립해버리면 됐었지. 그래서 아마 보자마자 저 두 개의 로그 함수를 좀 연립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났을 거야. 그거 한번 해보자. 나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을 거야. 근데 하나는 로그 앞에 마이너스 있어. 나 바로 식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 마이너스 없애버리려고 위로 올려버리자. 그럼 왼쪽 식이 로그 2에다가 우리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 음수지수는 역수였고 지금 여기 있는 진수는 마이너스 x였으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텐데 그게 지금 누구하고 똑같냐면 로그 2의 x 더하기 2a하고 같겠지. 나 로그 2, 로그 2 똑같으니까 진수끼리만 이제 뚝 떨어질 건데 그냥 가져오지 말고 나 이거 분수라서 불편하니까 우리 x 곱하면서 갖고 오자. x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1, x 곱하는 순간 x제곱, x 곱했더니 2ax 됐어. 한쪽으로 넘겨보니까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생겼지. 나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두 개 나왔지. 근데 그 두 개가 방정식의 근이 되겠지. x좌표가. 그래서 그때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한번 잡아보자. 근데 이 이상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잖아. 우리 근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계산이 안 되는 방정식이 나와. 그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그치, 근각에서의 관계지. 그래서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2a인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돼야 되니까 1인 거고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고민이 됐을 거야. 내가 두 식에 대한 교점이 궁금해서 연립해 봤어. 근데 풀 수 없는 방정식이 나와. 할 수 있는 건 근계수가 전부. 그래서 이제 이 다음번에 내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일은 지금 함수 나왔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근데 그 두 개의 함수가 지금 하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야.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지. 나 우리 기본형이 아니야. 지금 x 앞에 보호 바뀌었고 함수 앞에 보호 바뀌어 있어. 우리 함수 앞에 보호는 결국 y 거지? 다시 한번. 우리 언제 x 앞에 보호를 바꾸냐면 y축 대칭일 때. 언제 y 앞에 보호를 바꾸냐면 x축 대칭일 때. 결국 이 함수는 기본형인 y는 로그 2의 x를 가지고 어떻게 만든 함수냐면 x축으로도 한번 대칭하고 y축으로도 한번 대칭시킨 그런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y보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고 x보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x가 된 거니까. 그래서 기본형인 함수를 가지고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
대칭시켜보면 저 그래프 그려줄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대칭시켜서 그림 그린다. 맨 처음에는 로그 2의 x 그래프였어. 기본형이지? 진수가 1이 되는 순간 0일 거고 밑이 2였으니까 증가 안 해. 근데 그 그래프를 가지고 x축 한번, y축 한번 대칭시킬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 먼저 한번 시킬게. 툭 접어버리면 되니까 아래에 와서 이렇게 그려질 건데 나 그 함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y축 대칭을 해줄 거야. 즉 왼쪽에다 톡. 그러면 우리 원래는 1,0을 지났었지만 왼쪽 가서 찍히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날 거고 그 모양 그대로 도장 찍히듯이 반대편에 그려졌어. 그래서 요 하늘색 그래프가 진짜 원했던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래프 하나를 더 그릴 건데 그게 누구냐면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a.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좀 생겼지. 내가 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정확히는 못 그려. 대신에 나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를 가지고 뭐 시킨 거야? 그치, 평행이동 시킨 거야. 특히 얼마큼 평행이동? x축으로. 우리 평행이동은 보호 반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지. 그럼 기본형 그려보자면 로그 2의 x 그래프는 요 하란색 그래프였어. y는 로그 2의 x. 얘를 가지고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즉 좌우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지. 근데 얘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여봐야 교점 안 생겨. 내가 원하는 교점은 2개. 즉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얘가 왼쪽으로 한 토씩 한 토씩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교점이 2개가 될 텐데 그 2개의 교점을 가지고 지금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정의한 거지. 그리고 그 A, B라는 두 점에 중점이 존재해서 그 중점이 지금 대칭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X축 위에 존재할 텐데 우리 중점이라는 거 보통 어떤 기호 많이 쓰냐면 M이라는 기호 많이 쓰지. 즉 중점의 좌표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Y좌표는 0이었을 거야. 축 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대칭했고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서.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문자 잡았잖아. 우리 방정식에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지. 즉 이 A라는 애의 좌표를 알파 컴마라고 부를 거고 B라는 애의 좌표를 X좌표를 베타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보자. 그럼 이 중점에서 x좌표는 중점이라는 거 가운데니까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눠버리면 되지. 즉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버린 얘가 지금 x좌표. 근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아까 구하지 않았나? 우리 아까 계산식 한 번만 다시 보러 가보자.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방정식 만들었고 그때 두 군의 합 근계수 이용해서 찾았어. 마이너스 2a였네. 그거 이제 넣으러 가볼게. 결국 중점의 좌표가 있잖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마이너스 2a, 0이었어. 즉 마이너스 a, 0 얘가 지금 중점인 거지. 근데 그 중점이 직선식 위에 있다 그랬잖아. 이제 그거 한번 보러 가보자. 지금 저 중점이 어디 있다 그랬냐면 직선식 위에 있다 그랬어. 요 직선식. 나 우리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여기가 3번이야. 우리 방금 전에 중점의 좌표 마이너스 a, 0 구했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4a, y좌표 0이니까 y값 사라졌고 플러스 5가 지금 0이네. 따라서 a 값이 4분의 5인 거지. 그래서 a 값까지는 나왔는데 내 최종 목표는 a, b의 길이야. 다시 한번 보러 가자.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요 두 점 사이의 길이 구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해서 그 다음에 진짜로 점의 좌표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나 방금 전에 스몰 a 구했지. 근데 그 스몰 a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 0이었지. 즉 한 점의 좌표 구해서 중점하고의 거리 구해준 다음에 중점이니까 2배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중점하고의 거리를 구해서 2배 해줄 거야. 그러면 A하고 B 중에 즉 알파하고 베타 중에 하나라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할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첫 번째 단계지. 우리 아까 전에 방정식 만들었어. 근데 그 방정식에서 A 값 찾았으니까 식에다가 대입 한번 해보자. 즉 X제곱에다가 지금 A라는 값이 뭐 나왔었냐면 4분의 5 나왔어. 그거 그대로 넣어줄 거야. 그래서 2분의 5 x 더하기 1은 0인 거지. 방정식 풀자. 그래서 2 곱했더니 2x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2는 0이었고 인수분해 할 수 있는 형태인 거지. 그래서 곱해서 4, 곱해서 1. 나 이거 둘 가지고 플러스 5 만들 거니까 둘 다 플러스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식이 2x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2는 0 하나 나왔어. 즉 x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게 그게 알파하고 베타지. 그래서 이때는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도 하나 있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도 있고 너희들이 편한 거 써주면 된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 한번 써볼게. 자,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에서의 좌표를 좀 잡아보자. 그래서 결국 그 좌표 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니까 너희들이 편한 식 아무 데나 넣어주면 돼. 나 이 로그 함수에 넣어도 괜찮고 요 로그 함수에 넣었어도 괜찮아. 나는 요 첫 번째 로그 함수에다가 한번 넣어서 계산을 좀 해볼게. 그래서 어떤 식 구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나 y좌표 궁금한 거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다가 나 마이너스 x니까 부호 바꿔서 2 됐어. 즉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지. 따라서 좌표 하나가 나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거하고 뭐하고의 거리 구해주면 되냐면 중점이었던 마이너스 4분의 5, 0.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해줄 거야. 나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해주는 중이야. 빼서 제곱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나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잡을 거고 우리 이 점은 중점이니까 M인 거지. 따라서 AM이라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중이야. 그럼 빼서 제곱할 거니까 어디서 빼든 상관없지만 양수 나오게 빼자. 즉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2에 제곱해 줄 거고 마이너스 1하고 0이었어. 차이가 1 제곱해도 1. 따라서 얘는 루트. 근데 2였으니까 4분의 8인 거고 결국 4분의 3인데 우리 4분의 3을 가지고 제곱했으니까 16분의 9 거기다가 1 더했어. 16분의 16이니까 결국 16분의 25 그래서 얘는 4분의 5인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내가 구한 건 AM이었어. 그럼 문제에서 진짜 구하라는 건 AB의 길이였고 중점하고의 길이에다가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5 곱하기 2에서 정답은 2분의 5가 나와줘 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분의 5였겠다. 그래서 식 다시 한 번만 좀 보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기초 개념도 많이 쓰이고 그래프도 직접 그려봐야 되는 문제였지. 그래서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나 두 개의 곡선이 나왔어. 근데 그 두 개의 곡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 교점 두 개야. 우리 교점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 연립해야지. 그래서 연립해봤더니 방정식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A라는 문자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못 풀어. 그래서 그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고 그 알파, 베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그 다음에 그래프식 잡은 다음에 대칭이라는 거, 평행이동이라는 거, 그리고 중점이라는 거 활용해서 미주수인 A 값을 구해준 거지. 얘가 반짝이 4번이었고 이번에는 우리 5번 한번 보자. 기울기가 2분의 1인 그런 직선 L이 있었고 곡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대. 그때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큰 게 A 그리고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큰 그 점을 B라고 잡고 그리고 AB라는 길이 알려주고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C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야.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보자. 나 요런 그림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는 거 뭐인 거냐면 삼각형이 생겼지. 나 요 삼각형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지금 넓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때 저 직선식이 어떤 정보를 줬냐면 이 L이라는 애가 직선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조건을 줬고 그리고 함수식들 두 개 나왔어.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수치를 준 게 있다. 나 어떤 숫자 알려줬어? 함수식 말고는? 그치, 2루트 5. 정확하게 너희들한테 값을 준 게 저 AB가 2루트 5라는 그 조건 하나야. 나 이 AB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가 된다 그랬어. 내 목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여기 한번 보자. 나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싶어. 근데 지금 여기가 수직이니까 얘를 밑변으로 보자면 높이인 이만큼에 대한 사이즈만 구해주면 나는 넓이 구해줄 수 있겠다. 즉 A라는 점 나오고 B라는 점의 좌표가 나와주면 넓이 구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AB라는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좌표가 주어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근데 그렇게 좌표를 만들어주는 힌트가 이렇게 두 가지지. 나 첫 번째, 나 AB라는 요 길이가 2루트 5가 된다 그랬어. 그리고 또 하나 직선식. 이 직선식의 기울기를 알려줬다. 우리 기울기에 대한 정의가 뭐야?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나 그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래. 직선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해주잖아. 그게 지금 2분의 1이 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한번 활용해보자. 나 여기에서 L이라는 직선식 이용하려고 삼각형 하나 만들었어. 그때 이것분의 이거 했을 때 뭐 나와야 돼? 2분의 1. 문자로 잡아볼게. 내가 가로를 2K라고 잡고 요 삼각형 높이인 K라고 잡았어. 그럼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생길 거고 2K분의 K니까 2분의 1 만족하지.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뭐가 성립해? 피타고라스. 나 2K 제곱하니까 4K 제곱이고 K 제곱이었어. 즉 5K 제곱이 되는데 2루트 5를 가지고 제곱했어. 4, 5, 20인 거지. 그러니까 K 제곱은 4가 되는데 우리 K라는 거 내가 변의 길이로 잡았지. 그러니까 양수인 K 값 2였겠다. 나 이렇게 구한 K 가지고 한번 넣어볼게. 나 K라는 게 2라는 값이 나왔어. 그래서 각각의 구역의 사이즈가 나오네. 이만큼은 지금 4였던 거고 요만큼을 K라고 잡았으니까 2였던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나 이제 좌표 구할 거니까 기준점 하나 만들자. 나 이 모든 점을 가지고 다 문자로 잡는 거 아니야. 우리 문자의 개수는 적을수록 차수는 낮을수록 문제 풀기가 좋지. 그래서 A라는 점 하나만 좀 잡아보자. 나 지금 이 점을 T라고 잡았어. 좌표를. 그럼 나 T라고 잡았으니까 그때 A라는 그 점의 좌표를 가지고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나 A에 대한 X좌표 T라고 잡았어. 그때 A라는 점은 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때 Y값은 로그 2의 2T가 되겠지. 괜찮아? 근데 그 A를 가지고 B의 좌표 한번 잡아보자. 나 A에서 B까지 움직이고 싶어. 어떻게 움직이면 되냐면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라가주면 되네. 즉 X좌표에서 4만큼 오른쪽으로 그리고 Y좌표인 로그 2의 2T였잖아 원래는. 그 값을 가지고 위로 2만큼 올린 그 점이 지금 B지. 근데 그 B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로그 2의 4X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저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그래서 지금 구한 좌표 가지고 이번에는 요 로그식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나 이 B라는 점 있잖아. 저 B라는 점을 가지고 넣어보면 결국 로그 2의 4에다가 나 X 대신에 T 플러스 4 넣을 거고 거기다가 계산한 값이 뭐 나와야 되냐면 로그 2의 2T 플러스 2 나와줘야 되는 거지. 요식 한번 비교해보자. 나 지금 T 플러스 4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했어. 그 Y값과 방금 전에 구한 B라는 점의 Y값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식 보면 알겠지만 정리가 덜 되어 있지? 조금 더 계산해보자. 왼쪽부터. 나 로그 2에 4니까 2 거기다가 로그 2에다가 T 플러스 4였고 그 값이 지금 오른쪽. 나 이거 쪼개주면 로그 2에 2니까 1 그리고 로그 2에 T 그리고 플러스 2였겠다. 좀 더 예쁘게 써보면 3 플러스 로그 2의 T인 거지. 나 로그 값 절로 넘어가고 2 오른쪽으로 넘어올게. 나 왼쪽으로 넘어갔어. 로그 2에다가 T 플러스 4 마이너스 로그 2의 T 그 값이 3 빼기 2가 되니까 1. 근데 왼쪽식 더 정리할 수 있는 거 보여? 나 미시 같은 두 로그의 빼기는 진수끼리의 나누기지. 그래서 로그 2에 t분의 t 플러스 4가 되는데 그게 지금 1인 거다. 그럼 언제 로그 값이 1인 거냐면 밑하고 진수가 같을 때. 그래서 이 값이 결국 2가 되는 순간인 거지. 그럼 이제 가로 세로 곱하는 거 있지? 분모 분자 엇갈려 곱하기.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쓸게. 나 t분의 t 플러스 4인데 얘가 지금 2가 된다 그랬어. 즉 1분의 2인 거잖아. 대각선끼리 그대로 곱해주면 나 이 t는 t 플러스 4인 거고 넘어가주면 결국 t는 4인 거지. 그래서 나 t라는 거 구했는데 우리 그림 안에서 다시 한번 보자. 나 저 t라는 게 누구였어? 지금? 그치, 좌표잖아. 나 뭐의 좌표를 t라고 잡았냐면 A좌표에서의 x값을 t라고 잡은 거지. 그 t가 누구였냐면 4였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삼각형의 넓이고 즉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는데 높이는 4라는 게 나왔어. 밑변의 길이 필요한데 나 이 길이는 결국 A라는 점에 Y좌표가 필요한 거지. 근데 그 Y좌표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힌트 X좌표가 4였네. 이거 이제 넣어보자. 나 4라는 점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그랬더니 로그 2에다가 4 대입했으니까 8, 즉
3인 거지. 그래서 A라는 그 점의 좌표가 4,3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길이는 3인 거지. 이제 넓이 구하자 마지막.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나 밑변인데 그거 3인 거고 높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 4인 거고. 그러니까 약분해서 결국 6이 나와주면 되겠다. 자, 우리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6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일단 좌표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이 첫 번째 단계야. 기울기를 활용하는 거. 내가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A, B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길이인 2루트 5 값을 쓸 수 있고 그때 기울기라는 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어. 그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K라는 문자값 이용을 했지. 그래서 얘가 반짝이 마지막 문제인 5번이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두 번째 단원인 삼각함수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공부하는 건 삼각함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 풀어. 그래서 삼각비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 거야. 그래서 삼각비라는 거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등장을 했었지. 그래서 한각이 90도가 되는 이런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불렀었고 나 여기에서 이제 문자를 잡는다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전 세계적인 약속. 나 어디가 A인지는 상관없지만 내가 A라는 곳을 딱 잡잖아. 각을 가지고 그때 나머지 문자는 반시계로. 그래서 B, C 우리 이렇게 잡는다 그랬지. 그리고 대문자 A가 보고 있는 대변을 스몰 a, 대문자 B라는 각이 보고 있는 대변을 B, C가 보는 걸 C라고 기호를 쓴다 그랬어. 그때 우리가 배운 삼각기는 총 3가지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읽어보자. 여기에서 세타라는 값에 대해서 한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볼게. 나 여기서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 막 중학교 때 S 그리고 C 그리고 T 그리고 그랬을 거야. 근데 예쁘게 생긴 삼각형에서는 괜찮지만 얘가 막 모양이 뒤집혀 있고 그렇잖아. 그럼 막 이렇게 막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로 기억하자. 우리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점에서 그 각에서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야. 즉 C분의 B라고 표기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라 그랬어. 그리고 코사인은 뭐냐면 그 점에서 출발, 그 각에서 출발해서 빗변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야. 빗변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코사인, 즉 C분의 A가 될 거고 빗변 따라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라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 애들이 얘는 잘한다. 탄젠트. 우리 탄젠트는 그 각에서 시작해서 직각 그려주는 게 탄젠트야. 즉 변의 길이로 쓰자면 A분의 B가 되겠지. 그래서 탄젠트는 직각 그리는 게 탄젠트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니까 꼭 이거 반드시 말로 기억해 놓자. 사인은 빗변 따라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고 우리 코사인은 빗변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는 직각 그려주는 게 탄젠트야. 근데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가지고 뭐 했냐면 특별한 각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읽어냈었어. 그게 30도, 45도, 60도라는 특수각들이었지. 그리고 이런 값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삼각형 2개가 필요했던 거 기억나? 나 어떤 삼각형이 등장했을까?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리고 하나는 60도, 하나는 30도인 그런 삼각형 하나. 그래서 얘는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45도. 그리고 또 얘는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나 무거운 게 아래로 그릴 거야. 90도, 60도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이때 특별한 삼각비에 대한 형태를 갖지. 그때 삼각비 값이 어떻게 됐었어? 몇 대 몇이었냐면 그치, 1대 루트 2였고 다시 한번 이때는 몇 대 몇이었냐면 1대, 2대 루트 3이었지.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냈어. 같이 한번 채워보자. 만약에 사인 30도야. 그렇다면 우리 30도라는 각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사인이라는 거 뭐였어? 사인은 그치,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 나 그 세타라는 애가 지금 30도인 순간 보는 거야. 즉 30도에서 시작해서 싹 넘어갔어, 빗변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읽어내주는 거지. 똑같이 한번 더 해보자. 나 사인 세타, 즉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었고 이번엔 코사인 30도 읽어볼까? 나 30도에서 출발했어. 여기가 출발 지점. 근데 코사인은 빗변 따라 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지. 즉 몇 분의 몇인 거냐면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인 거지.
30도에서 탄젠트 한번 읽어내 볼게. 나 30도에서 출발해서 직각 그릴 거야. 직각, 즉 루트 3분의 1인 거지. 얘는 루트 3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들을 하나씩 다 읽어낼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한번 바로 적어보자. 우리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었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였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었지. 외워야 돼. 그래서 특징을 봤더니 분모가 2로 동일하고 분자는 알맹이가 1씩 커져. 1, 루트 2, 루트 3. 그래서 분자가 하나씩 커지는 값이 사인인 거야. 코사인은 얘를 반대로 써준다. 분모는 전부 다 2로 동일해. 그리고 분자에 대한 형태는 루트 3, 루트 2, 그리고 2분의 1. 그래서 분모는 2로 동일하고 오히려 분자는 조금씩 하나씩 작아지는 게 코사인.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 나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 변의 길이 같았잖아. 그래서 1, 마지막 60도는 루트 3. 그래서 이 값들은 너희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삼각비 값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는 동경과 일반각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좀 나올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떤 단원을 배울 때,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이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는 동경이라는 단어, 그리고 일반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동경부터 볼게. 이 동경이 무슨 뜻이냐면 이 동자가 운동의 동자거든. 그래서 동경이라는 건 움직이는 반지름이란 뜻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각이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각이 빙글빙글 움직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배웠을 거야. X, O, P 그리고 여기가 30도. 나 이거 뭐라고 읽었어? 그치, 각이라고 읽었지? 그래서 각 XOP라는 애는 있잖아. 30도야. 이런 교를 썼거든. 근데 이제는 저 각이 움직여. 정확히는 누가 움직이냐면 동경이라는 게 생겨서 이 경자는 반지름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 반경이라는 말 쓰잖아. 그래서 동경이라는 게 움직이는 반지름이야.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냐면 이 OP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얘가 동경이야. 동경이란 얘기는 제가 움직일 거란 얘기지. 그래서 OP가 움직인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 OX라는 애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 시초선. 시작이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시초선은 딱 고정된 상태고 움직이는 건 동경인 OP야. 즉 이 OP라는 애가 빙글빙글 돈다. 근데 이 OP라는 애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도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 돌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방향성에 이름이 생겨. 나 이쪽 방향으로 위로 올라갈 때를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쪽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부르는 거야. 조금 더 정확히는 우리 언제를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쪽으로 돈다 그랬어. 시계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음의 방향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쪽으로 움직여. 즉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라는 표현을 음의 방향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에 대한 얘기였어. 그래서 이제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딱 보자마자 각이 30도네? 각 XOP는 30도야. 이걸로 끝났었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30도가 맞아. 근데 저 OP가 한 바퀴 삥 돌아서 왔을 수 있지. 즉 360도만큼 돌아서 저 위치에 왔을 수도 있어. 즉 390도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이게 내 눈으로 보기에는 30도거든. 근데 뭐 할 수도 있냐면 360도를 두 번 돌아서 왔을 수도 있다. 즉 360도 두 번 곱했어. 나 이거 720도 나오지. 즉 얘가 750도였을 수도 있단 얘기지. 아니면 어떻게도 왔을 수 있냐면 저 30도가 있잖아. 나 아래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한 바퀴 삥 돌아서 왔을 수도 있지. 즉 마이너스 360도가 돼서 마이너스 330도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는 값들과 제가 진짜로 갖는 가치가 다르단 얘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눈으로 보기엔 30도야. 근데 뭐 했을 수 있어? 빙글빙글 돌았을 수 있어. 근데 그 빙글빙글이라는 거, 한 바퀴라는 거 우리 360도라는 거 알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n바퀴 돌았어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n이라는 건 내가 너희들 이해하기 쉽게 바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우리 음의 방향으로도 빙글빙글 돌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n은 뭘로 정의가 되냐면 정수로 정의가 되는 거야. 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요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일반화 시켜서 문자로 좀 써볼게. 일반각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각이야. 이제는 각이 하나로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움직일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푸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초선이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고정될 때가 많아. 그래서 OX라는 애가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이 고정되어 있고 진짜 움직이는 건 OP라는 동경이야. 근데 얘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알파였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알파였지만 뭐 했을 수 있냐면 빙글빙글 돌았을 수 있어. 360도. 어떻게 돌지 몰라. 얼마큼 돌지 몰라. 곱하기 n 해주고 이 n이라는 건 결국 정수가 된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서 이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걸 세타라고 부르고 일반각이라고 불러. 저 각에 대한 그림이 표현해주는 각이 이제는 여러 개인 거야.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알파라는 애는 내 그림 안에서 눈에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알파에 대한 범위가 생기는데 0도부터 나 어디를 넘지는 않냐면 360도를 넘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는 각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사분면에다가 표현을 해줄 거야. 그래서 사분면상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각의 위치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 X축 있고 Y축 있었을 때 그때 사분면의 이름을 정의했지. 그래서 순서대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어떤 각이 하나 있었는데 330도였어. 얘 어디 있을까? 앞에서부터 세도 되고 아니면 얘는 360도 마이너스 30도 아니야? 나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30도야.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30도야. 즉, 나 여기 와 있겠다. 그래서 얘는 어떤 애냐면 제 4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각인 거지. 그래서 각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분면에서의 위치로 표현을 해줄 거고 일반각이라는 표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각이 움직인다. 동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교재에는 없는데 같이 한번 동경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자. 지금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의 꼴로 나타내달래. 일반각. 나 840도야. 일단 최대한 내가 지워낼 수 있는 건 지워내보자. 한 바퀴 도는 건 위치에 영향을 안 주니까. 우리 360도가 몇 개 들어가냐면 저 안에 2개 들어가지? 얘가 얼마인 거냐면 720도인 거니까. 거기다가 지금 120도 더해줘야 되겠네. 근데 우리 720도, 2바퀴 돈 건 위치에 영향이 없잖아. 즉 얘는 눈으로 보기에는 120도지. 그럼 얘를 가지고 일반각으로 써주자면 눈으로 보기에는 120도야. 근데 빙글빙글 돌았을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우리 360 곱하기 n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의 n이라는 거 뭐였었냐면 정수라는 표현이었었지. 얘가 일반각에 대한 표현. 다시 한번 해보자. 나 마이너스 60도야. 우리 마이너스 60도는 그 알파라는 값이 0부터 360 사이에 끼기로 했는데 그 값 지금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되지. 나 마이너스 360도 위치에 영향을 안 줘. 거기다가 내가 300도만큼을 더해야 마이너스 60도지. 나 위치에는 영향을 안 줘. 마이너스 360도 한 바퀴 돈 거니까 의미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일반각은 눈으로 보기에는 300도다. 근데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빙글빙글 돌았을 수 있지. 그거 고려해줘야 되고 그 n이라는 건 당연히 빙글빙글이었으니까 위아래로 다 움직일 수 있어서 정수에 대한 표현인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 교재에 없는 빠밤 문제였고, 그리고 이번엔 우리 호도법 한번 같이 보자. 나 호도법이란 애가 나와. 근데 이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우리가 그동안은 각도를 30도, 45도, 60도 이런 표현으로 썼거든. 그래서 저 도라는 동그라미 조그만 걸로 표시를 했었는데 우리 원이 하나 있었어. 그 원을 가지고 중점, 중심하고 연결해서 얘를 잘게 이렇게 쪼갰었다. 근데 몇 조각으로 잘랐었냐면 360조각으로 잘랐어. 360조각으로 잘랐을 때 그 한 조각에서의 중심각 있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1도로 정의를 했던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 각도에 대한 표현의 이름이 있었는데 얘 이름이 60분법이야. 분법.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새로운 각도에 대한 표현이 나와. 그래서 그 각도에 대한 표현법 이름을 호도법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정의를 써보자면 얘는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 그래서 이름이 호도법.
법인 거야. 그래서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한대. 우리 호라는 거 언제 등장했어? 주로 그치, 부채꼴에서 등장을 했지? 그래서 나 특별한 부채꼴들 좀 한번 갖고 와볼게. 우리 어떨 때를 가지고 호도법으로 정의를 하냐면 얘는 정의야, 약속이야, 이유가 없어. 나 반지름 R이 있었어. 근데 그때 그 반지름의 길이랑 요 호의 길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순간에서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그 순간의 각도가 1라디안이야. 다시 한번. 그러면 얘가 R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이 R이 되는 그 순간이 1라디안이었지. 근데 두 조각이야. 이렇게. 이때는 두 조각이라서 총 길이가 2R인 거지. 그럼 그때는 중심각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R이랑 R일 때가 1라디안이었어. 근데 지금은 두 개였으니까 2라디안이 되겠지. 조금 더 키워볼게. 나 이번에는 이렇게 반지름이 있었는데 저 호의 길이를 어디까지 키워볼 거냐면 요 반원까지 키워볼 거야. 이만큼. 그럼 이때는 중심각이 어떻게 될까? 다시 봐봐. 나 R일 때 1이었어. R이고 2R일 때 2였어. 나 R이지. 근데 호의 길이 몇이야? 반원에 대한 호의 길이야. 우리 원둘레에 대한 공식은 2파이 R이었고 지금 그거에 대한 절반이니까 파이 R인 거지. 따라서 그때 각도는 파이 라디안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이즈를 알고 있어. 우리 반원에서의 중심각 평평하니까 이거 몇 도냐면 180도지. 그래서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의 다시 한번 써보자. 우리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었어. 180도가 있잖아. 파이 라디안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1도 입장에서 쓰자면 양변을 180으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 만약에 얘를 가지고 내가 1라디안 입장에서 쓰자면 파이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지. 그래서 정의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애들이 이거 180분의 파이인지 파이분의 180인지 엄청 헷갈려해. 그래서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항상 생각할 거야. 그리고 내가 라디안에다가 아까부터 계속 뭐 하고 있어? 괄호하고 있지? 무슨 뜻이야? 생략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뭘로 기억을 할 거냐면 180도는 파이다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게 될 거야. 그럼 나 이거 가지고 표 한번 채워보자. 나 항상 180도가 기준이야. 180도가 지금 파이였어. 그럼 90도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고, 45도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고. 다시 한번. 나 180도가 파이였어. 그럼 그거에서 60도란 얘기는 3분의 1이지, 즉 3분의 파이인 거고. 나 60도에서의 절반이니까 결국 6분의 파이인 거고. 그러면 270도는 90도에다가 3배 해주면 되니까 2분의 3파이인 거고, 360도는 180의 2배니까 2파이인 거고. 이렇게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라디안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60분법 대신에 우리가 각도를 이렇게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준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180도가 파이라는 거. 얘가 기준. 그리고 지금 외워야 돼. 나 45도야. 4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4분의 파이고, 60도하고 30도는 엇갈려서 나와.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호도법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웠어. 그래서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해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30도, 45도 이렇게 각도 우리 유치하게 나오는 거 아니고 좀 더 똑똑한 표현으로 호도법으로 등장. 그래서 180도가 파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각도들을 가지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각도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까지 배웠지? 이게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었어. 그래서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보자. 첫 번째로는 동경하고 일반각. 그래서 이제는 각도가 하나로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움직여. 그래서 움직이는 반지름이라는 뜻에서 동경이라는 표현을 썼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각도를 표현하는 일반각이란 단어가 생겼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도법. 그래서 이제는 각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생겼어. 옛날에는 이렇게 도라고 부르는 그 동그라미 기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해주는 호도법이 생겼고,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자. 파이는 180도.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들까지 한번 같이 볼게.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12강에서 보자. 안녕.